네, 이번엔 시종일관 투자 출발 전략입니다. 김진표 대표님. 네. 자, 시장이 일단은 툭 떨어져서 출발했어요.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붕 떠가지고 밀리는 것보다는 툭 떨어져가지고 쭉 올리는 거. 항상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 이야기이긴 합니다. 오늘 재료 때문에 하락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시장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지금 아침에 개장 상황 자체는 여러 가지 심리적 위축,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동시효과보다 보다 더 악화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또 개파락에 대한 부담들도 발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단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는 전개가 되고 있지만 기관 중심으로 한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 점, 이에 따라서 낙폭을 축소하는 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시장이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파락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 때문에 보다 더 짧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1이동 평균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물량 부담, 물량에 대한 부분들, 고민들을 일단은 주 중반으로 넘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중반 이후에 모습이 더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여전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금요일 날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프로그램상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집중이 됐던 부분들, 있는 부분들 본다면 21이동 평균선 하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는 체력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21선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좀 기간적인 횡보 장세 그리고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짧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외적 여건상에서의 심리적 위축이란 부분인데요. 일단 유로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일단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변수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에 따라서 과감한 매수,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수급장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속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매도 강화가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시장 반등 이후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기술적 갭 하락 부담감, 그리고 21이동 평균선이 새로운 저항대로 생성이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대외적 여건에서의 위축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1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함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기간 조정에 무게를 둔 그러한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이 선호하는 업종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유통업종군들,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업종군들의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지주사들과 소형 지주사들과 지금 손해보험사 내에서도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여전히 그 유효한 업종군들, 통신, 유통, 그리고 금융업종 내에서의 지주사와 보험사들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특징적인 부분들 본다면 지금 현재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군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는 부분들 본다면 중소형주라는 점이겠죠. 그렇다면은 시장 자체 일단 대형주는 조금은 뒤로 물러두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어느 정도에서 안정을 찾아가느냐의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일단 대형주는 물려두고 조금은 더 짧은 대응에서는 중소형주에 보다 더 집중하되 세 가지 업종군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을 가봐야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 다시 올라옵니다. 이 키플러스라고 하는 재료가 아침에 나왔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헤비하게 아주 무거운 심도 깊은 악재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먼저 지난주에 또 반응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나름 가볍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종일관 투자 전략, 출발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박세진 연구원은. 일단 말씀 주셨다시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그 거래소 시장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변화에서는 가장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눈을 좀 뜨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주 갤럭시 S4가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또 이제 외신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확인을 시켜주었었죠.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발표한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 발표한 스마트폰의 공개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혁신의 부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 특히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시해서 IT 관련 부분의 랠리가 2010년 이후로 강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혁신에 목말라 하고 이제 더 이상 기술이
크게 진일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스마트폰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이제 거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산업이 이제 성숙기에 진입되게 된다면 IT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 다음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하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하겠는데, 일단 그 스마트폰 산업이 파생시킨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의 주요 산업군으로 좀 성장을 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주, 그 모바일 게임주, 그 전자 결제주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파생된 그 강력한 시장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 그 스마트폰으로 파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으로 스마트카 시장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관련 업체 말씀드리면서 그 관련 종목들 그 해당 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가장 탑픽은 MDS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 그 미러링크 차량용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을 연동시켜주는 그 핵심 기술을 이제부터 좀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 형태로 그 전방 기업들에게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멀티미디어, 인터넷, 인공지능,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제 그 차량에 탑재가 되게 되면서 그 스마트카 시장의 좀 본격화를 좀 앞장서는 선두 기업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 오토스타라고 하는 그 표준화된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게 되면서 그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비벨록스 역시 그 스마트카 관련 업체들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현대차가 동사의 지분을 한 5.6%가량 소유를 하게 되면서 그 안정적인 공급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ECU와 더불어서 그 블루링크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 차량 제어 기술이 작년 산타페를 시작으로 양산이 시작이 됐다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좀 가시화된 시점으로 진입을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현재 그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지만 그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 업체의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스마트폰 시장이 좀 더 파생시킬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스마트카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될 것이고, 이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의 그 낮은 밸류에이션은 그 투자 주요 주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매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노비전의 김진표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강남센터의 박세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